안녕하십니까. 이슈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미식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유일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인 모수에서 벌어진 이른바 와인 밑장 빼기 논란입니다. 국내 최고의 식탁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터져나온 이 소식은 단순한 서비스 실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신뢰라는 가치에 대해 깊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가의 파인 다이닝을 방문할 때 지불하는 수십만 원의 비용에는 단순히 식재료 값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식당이 수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무게, 주방을 책임지는 셰프의 철학, 그리고 그 공간이 약속하는 완벽한 경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신뢰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고가의 와인 페어링 서비스를 주문했는데 정작 서빙된 와인은 원래 나와야 할 빈티지보다 훨씬 저렴하고 급이 낮은 제품이었다는 사실이 한 손님의 예리한 눈썰미에 포착된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고객이 이 차이를 잡아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차이가 육안으로나 맛으로나 확연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식당 측에서는 바쁜 와중엔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순수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음주운전의 메커니즘과 매우 닮아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법정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고 선처를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적발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음주운전을 무사히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와인 밑장 빼기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운 좋게 한 손님이 철저하게 확인해서 드러난 것이지 과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테이블 위에서 이런 눈속임이 조용히 자행되었을지 생각하면 소비자로서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3스타라는 권위 뒤에 숨어 설마 손님이 알겠어? 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뼈아픈 지점은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방식입니다. 만약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가 맞았다면 식당 측은 그날의 영업이 끝난 뒤에라도 혹은 문제를 내부적으로 인지한 즉시 해당 고객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어야 합니다. 전후 사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3스타 레스토랑이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자 비즈니스 윤리입니다. 하지만 모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론화될 기미가 보이고서야 뒤늦게 변명을 내놓는 모습은 그들이 평소 내세웠던 예술적 장인 정신과 완벽주의가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과거에도 고객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이었던 더 피기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식당은 유명 평론가와 일반 고객이 주문한 요리의 품질 차이가 극명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에 대해 사과 대신 고객의 입맛이 저렴하다는 식의 고압적인 대응을 일삼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예약률이 급감했고 결국 폐업의 길을 걸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명 셰프의 스테이크하우스가 고기 굽기 조절 실패를 지적한 고객에게 전문적인 입맛이 아니다 라며 훈계조로 대응했다가 불매 운동이 일어나 브랜드 자체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객의 정당한 지적을 실수로 덮으려 하거나 오히려 고객 탓으로 돌리는 오만한 태도는 미쉐린 벌점보다 훨씬 강력한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1인당 수십만 원을 기꺼이 내고 그런 곳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셰프의 안목을 믿고 그 공간이 제공하는 모든 것이 진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수에 갈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싼 와인이 나오면 스마트폰을 꺼내 라벨과 빈티지를 일일이 대조해 봐야 하고 고기 요리가 나오면 이게 정말 메뉴판에 적힌 최고급 한우 부위가 맞는지 의심하며 주방 안을 훑어봐야 하는 피곤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음식값에 포함된 셰프 프리미엄이 무너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객이 식사에 온전히 감동하고 집중하는 대신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닌지를 감시해야 한다면 그 식당은 이미 식당으로서의 본질적인 수명을 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은 처음 쌓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모수라는 이름에 새겨진 이번 주홍 글씨는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운영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고 끊임없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고객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재고관리 시스템부터 서빙 단계의 이중 확인 절차까지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정직한 식당으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의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정직을 증명해 보이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대중매체와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안성재 셰프가 보여주었던 그 타협 없는 완벽주의와 음식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탈락자에게 최소 익힘 정도가 부족했다면 냉정하게 평가하던 그 서슬퍼런 기준이 실제 모수의 매일매일 영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녹아든다면 모수는 다시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식당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에서의 모습이 단순히 연출이 아니었음을 이번 실망을 딛고 일어나 더 좋은 식당, 더 믿을 수 있는 식당으로 증명해 보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오늘 이슈 라디오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